이번 강의에서는 화학에서 물질의 양, 다시 말해서 몰수와 그 다음에 물질의 양을 측정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양인 질량, 그 다음에 입자의 개수를 환산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06 강의에서 있었던 몰의 정의와 개념과 직결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그 06 강의를 수강하지 않았으면 그 강의를 먼저 듣고 나서 이 강의를 듣기를 권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물질의 양과 그 다음에 질량과 개수, 여기서 물질의 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몰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몰수와 질량과 개수를 환산하는 이와 같은 과정에서는 당연히 이 물질의 몰수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경우 혹은 물질의 몰수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06 강의에서 강의를 했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이 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의 입자의 개수, 그 입자가 경우에 따라서 분자일 수도 있고 원자일 수도 있고 또 화학식 단위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온일 수도 있어요. 그것들의 개수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에 해당하는 그런 양을 우리가 몰로 정의하고 앞에서 봤다시피 동시에 이 몰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되는 물질의 질량을 동시에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소 원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모으면 질량이 1.008g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 질량은 주기율표에 나와 있는 질량이죠. 그래서 주기율표에 나와 있는 그 원자량에다가 g/몰 단위를 붙이게 되면 그 원자 1몰의 질량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몰을 사용을 해서 우리는 물질의 양과 다시 말해서 몰수와 입자의 개수, 그 다음에 그 물질의 질량을 우리가 상호 환산이 가능한데 이와 같은 이 계산이 화학에서는 수도 없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계산, 이제 공부를 해보면 알겠지만 정말 단순한데 이런 계산을 아주 자유롭게 편안하게 하지 못하면 매번 화학에서 계산 문제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나왔던 06 강의에서의 몰의 정의와 개념, 그 다음에 이 강의에서의 여러 가지 환산, 몰수에서 개수로, 개수에서 질량으로, 질량에서 몰수로, 몰수에서 질량으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환산의 경우를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는데요. 첫 번째 내용은 물질의 양, 다시 말해서 몰수와 질량을 환산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이에서는 우리는 환산인자로 몰 질량을 사용을 합니다. 자, 몰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에 있어서 1몰 개의 질량을 우리가 몰 질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원자 1몰 개 질량은 우리가 원자량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동시에 그 원자의 그 원소의 몰 질량이라고 표현해도 똑같습니다. 어떤 분자 1몰 개 질량을 우리가 분자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역시 마찬가지로 분자의 몰 질량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화학식에서는 이온계라 화합물에서는 우리는 분자라고 하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화학식 단위로 이제 기술을 하게 되는데 그 화학식 단위 1몰에 해당하는 질량이 바로 그 이온계라 화합물의 몰 질량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물질의 종류가 뭐든지 상관없이 물질의 몰수와 물질의 양이라고 하는 게 바로 몰수를 나타내는데 이 몰수와 질량을 환산할 때는 이 몰 질량이라고 하는 양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몰 질량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물질 1몰계 질량을 이야기하고 단위는 g/몰로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물질의 양, 다시 말해서 몰수로부터 질량을 구하고 싶으면 우리는 물질의 양, 다시 말해서 몰수에다가 몰 질량을 곱해주면 됩니다. 몰 질량. 이렇게 꼭 분수 단위로 쓰지 않아도 돼요. 이 저자는 이렇게 분수로 많이 쓰고 있는데 이렇게 쓰는 이유는 이렇게 단위를 함께 계산하는 것에 편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분수로 쓰고 있지만 이렇게 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몰 질량을 g/몰 단위로 그냥 바로 써주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보다시피 이 몰 단위가 서로 지워지게 되고 남는 것이 질량의 단위인 g으로 남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단위를 함께 계산해 보면 우리가 식을 올바로 썼는지 잘못 썼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식을 이런 형태로 쓰지 않고 몰 질량, 물질의 양 나누기 몰 질량, 만약 이렇게 식을 잘못 썼다면 단위가 g이 안 나오죠. g이 나오지 않고
몰의 제곱 나누기 g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식을 잘못 썼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양을 계산할 때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숫자만 계산하지 말고 단위도 함께 계산하는 이런 버릇을 들이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것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서 어떤 물질의 질량이 주어져 있을 때 그 질량으로부터 물질의 몰수를 구하려고 할 때 그때는 질량 나누기 몰 질량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연필을 우리가 60자를 가지고 있다면 그게 몇 타스에 해당되느냐 하는 것을 계산하려면 60 나누기 한 다스에 12자루 그래서 12 하면 다스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런 계산과 똑같은 원리인 겁니다. 1몰에 해당하는 물질의 질량이 몰 질량이기 때문에 총 질량 나누기 몰 질량 하면 바로 물질의 몰수가 얻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의 20과 3의 30은 너무나 당연한 이런 식이지만 실제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이런 계산을 실질적으로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특히 고등학교 때는 계산기를 사용해서 계산하는 것을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대학에 와서 굉장히 단순한 계산이고 너무나 뻔한 계산인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뒤에 나오는 이런 예제를 직접 펜과 종이를 가지고 풀어봄으로써 이런 것들의 이 계산에 익숙해질 수가 있고 그러면 화학이 훨씬 더 쉬워집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질량이 주어져 있는 경우에 우리가 몰수를 구하고 싶을 때는 질량을 몰 질량으로 나누면 됩니다. 이런 게 떠오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쉬운 예를 생각해 보세요. 계란이 예를 들어서 1000개가 있을 때 그걸 30개짜리 판으로 만들 때 몇 판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걸 우리가 계산을 한다면 1000 나누기 계란 한 판에 30개 그래서 나누기 30 하면 몇 판이 되는지를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거하고 똑같은 계산입니다. 질량이 주어져 있을 때 그게 몇 몰에 해당하느냐 질량 나누기 몰 질량이 되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물질의 양이 몰수로 주어져 있을 때 그게 질량으로 몇 g이나 되느냐 하는 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물질의 양, 다시 말해서 몰수에다가 몰 질량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1몰의 질량 곱하기 몰수 하면 당연히 개수가 나오는 겁니다. 한 판에 30개짜리 계란이 우리가 100판이 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란의 개수는 당연히 한 판에 30개 곱하기 가지고 있는 계란의 100판 곱하기 100 하면 우리가 계란 3000개 이와 같이 계산이 되는 거하고 사실은 똑같은 계산입니다. 이런 계산은 여러분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 다 했던 계산이죠. 그것이 다만 화학적인 내용만 들어갔다 뿐이지 계산하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몰이라고 하는 용어 그 다음에 몰 질량이라고 하는 용어의 개념만 확실히 알면 계산 자체는 너무나 단순하고 간단한 것입니다. 화학에서 많이 쓰진 않지만 이 몰수로부터 우리가 개수 혹은 개수로부터 몰수를 구하는 경우도 드물게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아보가드로 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이 숫자를 환산인자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몰수가 주어져 있는 경우에 그것으로부터 입자의 개수, 입자가 경우에 따라서 원자, 분자 혹은 화학식 단위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이온일 수도 있어요. 어떻든 간에 그런 경우에 개수를 구하려고 할 때는 몰수에다가 이 아보가드로 수를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아보가드로 수는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 퍼 몰입니다. 단위가. 따라서 이와 같이 몰 단위가 서로 지워지고 결국 우리가 원하는 단위인 개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최종 단위로. 자, 이제 반대의 경우 개수가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이 개수에 해당하는 물질이 몇 몰인지를 구하고 싶을 때는 반대로 개수 나누기 아보가드로 수를 하면 됩니다. 1몰의 개수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이기 때문에 주어진 개수 나누기 아보가드로 수 하면 바로 몰수가 구해지는 것이죠. 앞에서 예를 들었던 계란의 개수와 판수 사이에 환산하는 것과 똑같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하면 개수 나누기 아보가드로 수 하면 보다시피 개가 지워지고 단위가 우리가 원하는 단위인 몰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몰로 나오는 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몰수와 질량과 그 다음에 개수를 서로 왔다 갔다 환산할 수가 있고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우리는 그와 같은 계산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양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얘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원소가 포함된 경우에 양, 다시 말해서 몰수와 질량과 개체수를 환산하는 그런 예인데 어떤 면에서 가장 간단합니다. 원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원자만 들어있다는 이야기죠. 원자.
그렇기 때문에 계산이 훨씬 더 간단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 개체, 다시 말해서 원자의 질량이나 수를 물질의 양으로 몰수로 일단 바꿉니다. 그런 다음에 아보가드로 사용해서 아보가드로 사용해서 개수로 바꿔주거나 혹은 경우에 따라서 개수가 주어지면 아보가드로수를 사용해서 몰수로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요약된 표현이 조금 좀 어색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어떻든 간에 질량과 그 다음에 몰수와 개수를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환산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예제 3.1을 한번 볼까요? 너무나 간단한 예인데, 자, 은에 대한 예입니다. 은은 뭐 여기저기 많이 쓰인다는 건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고, 은 0.0342몰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게 질량으로 몇 g이나 되느냐 하는 겁니다. 자, 몰수로부터 질량을 구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자, 이런 것을 뭐 어떤 앞에서 배웠던 어떤 공식이라든가 식을 기억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 혼동이 오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물질에 몰수가 주어져 있어요. 몰수가 주어져 있어요. 자, 이걸 질량으로 바꾸려면 몰수가 주어져 있으면 여기다가 몰 질량을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계란이 몇 판인지를 알면 그 속에 들어있는 계란의 개수는 계란의 판수 곱하기 계란 한 판에 들어있는 계란의 개수를 곱해주면 되듯이 보다시피 몰수에다가 1몰의 질량을 곱해주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원하는 양이 얻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자가 이 단위 계산을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분수 형태로 써놨습니다. 그래서 몰 AG가 서로 지워지고 최종적으로 남는 단위가 g이 남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단위인 g이 질량의 단위인 g이 얻어지는 걸 보면 이 식을 올바로 썼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럼 이 몰 질량은 어디서 오느냐? 자, 이것은 당연히 주기율표에서 여러분이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는 항상 화학을 할 때는 주기율표가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실 때는 항상 주기율표가 시험 문제지에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주기율표를 보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은에 해당하는 주기율표상에서 은에 해당하는 칸을 찾아서 그 칸에서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나와 있는 숫자가 바로 원자량이고 거기다가 AMU 단위를 붙이게 되면 원자 한 개의 평균 질량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gm몰로 붙이면 원자 1몰계 질량이 평균 질량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몰수에다가 gm몰 단위로 나타낸 은의 몰 질량, 우리 다른 말로 원자량이라고 이야기하죠. 원자의 몰 질량은 우리가 원자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곱해주면 바로 질량이 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참 너무나 간단한 계산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 다 이런 계산은 정말 잘하셨죠. 이걸 왜 여기서 또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여기서는 여러분들한테 개념을 이해시키기 위한 겁니다. 몰이라고 하는 개념, 그 다음에 아보가드로수, 그 다음에 질량과 몰수의 관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익숙하게 해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초등학교 수준에서 공부했던 이런 계산 문제를 반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가서 예제 3.2로 가볼까요? 이제는 이제 몰수와 개체수를 환산하는, 다시 말해서 개수와 몰수를 환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화학에서는 개수 단위로 물질을 다루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그래서 많이 쓰지 않지만 그러나 이와 같은 환산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저자가 보여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예제를 들어놓은 겁니다. 자, 갈륨. 준금속에 해당하는 그런 물질인데 태양 전지판, 계산기 및 빛에 감응하는 전자소재에 사용되는 핵심 원소라고 되어 있어요. 전자산업에 상당히 중요한 그런 원소입니다. 자, 갈륨 2.85 곱하기 10만의 3승몰에 들어있는 원자는 몇 개가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개수보다는 질량에 더 관심이 있겠지만 질량은 바로 위에 예제 3.1에서 했던 것처럼 몰수 곱하기 몰 질량 하면 바로 질량이 얻어집니다. 근데 여기서는 일부러 저자가 개수를 묻고 있어요. 자, 개수를 구할 때는 몰수에다가 아보가드로수를 곱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갈륨, 원소 갈륨에 몰수가 주어져 있고 여기다가 아보가드로수를 곱해주게 되면 이 분모항에 이와 같이 단위가 지워지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단위인 개수의 단위가 얻어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개수의 단위가. 자, 그럼 계산기를 사용해서 2.85 곱하기 10만의 3승 곱하기 6.022 곱하기 10의 23승 하면 바로 1.72 곱하기 10의 21승계 이와 같은 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학생들 중에는
물리학 과목처럼 이와 같은 숫자 계산을 일일이 하지 않고 그냥 식만 쓴 것으로 충분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생이 있는데, 화학은 물질을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끝까지 계산을 해서 숫자로 답을 얻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물질의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감으로 느끼게 하기 위해서 해온 오랜 전통입니다. 그래서 물리학에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도 예전에 물리학을 배워봤지만 대부분 식으로 답을 쓰게 되는데, 화학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계산기로 숫자를 대입해서 계산을 해서 수치를 최종적으로 얻도록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정도의 양이 어느 정도의 값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평소에 느끼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루는 물질에 대한 감을 잡게 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좀 귀찮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게 화학의 전통이다 하고 생각하시고 이와 같은 계산을 건너뛰지 말고 꼭 계산기를 가지고 계산기를 눌러보는 이런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질량과 그 다음에 이 개수를 얻는, 서로 환산하는 그런 내용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계산은 직접 계산이 안 되고 먼저 주어진 질량으로부터 몰수를 구하고 그 다음에 개수를 구하거나, 혹은 개수가 주어진 경우에는 개수로부터 몰수를 구하고 그 다음에 질량을 구해야 됩니다. 이게 화학에서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에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직접 저렇게 환산할 수 있는 경우는 화학에서는 드물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몰수를 매개로 해서 어떤 주어진 양으로부터 몰수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양으로 환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에서 가끔 학생들에게 제안하는 내용인데, 시험을 볼 때 푸는 방법이 떠오르지 않으면 몰수부터 일단 계산하고 나서 푸는 방법을 다시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몰수부터 구하고 보는 거예요. 그게 진짜 꼭 시험 볼 때 구해야 되는 양인지 확신이 들지 않더라도 무조건 몰수부터 구해놓고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많은 계산 문제에 있어서 몰수를 구해놓고 보면 푸는 방법이 떠오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화학에서는 많은 양을 몰수로 환산했다가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양으로 환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제 3.3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철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강철의 당연히 주성분이고, 강철은 철과 이제 탄소의 합금이죠. 자, 철 95.8g에 들어있는 철 원자의 개수를 묻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철이 95.8g이 들어있으니까 철 원자 한 개의 질량을 알면 총 질량 나누기 철 원자의 한 개의 질량 해서 원자의 개수를 구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자 한 개의 질량은 주기율표를 보면 AMU 단위로 나와 있으니까 질량 나누기 원자 한 개의 질량에서 원자의 개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학에서는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게 계산하지 않고 몰이라고 하는 양을 이용을 해서 구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주어진 물질의 질량을 몰수로 바꿉니다. 자, 어떻게 바꾸느냐? 이미 앞에서 나왔죠. 질량 나누기, 총 질량 나누기 1몰의 질량, 몰 질량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굳이 분수로 쓰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나누기 몰 질량 55.85g/몰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몰 질량은 주기율표에 주어져 있는 값이에요. 이건 암기하거나 하는 값이 아닙니다. 주기율표를 보고 찾아서 사용하는 값입니다. 자, 그래서 95.8g 나누기 1몰의 질량 55.85g/몰 철 이렇게 하면 1.72몰이 얻어지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일단 몰수를 얻고 나면 그 다음에 개체수를 얻는 건, 원자의 개수를 얻는 건 정말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철 원자 1몰 속에 들어있는 원자의 개수는 6.022 곱하기 10의 23승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질량으로부터 구한 몰수에다가 아보가드로 수를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곱해주면. 자, 그러면 바로 95.8g 속에 들어있는 철 원자의 개수가 바로 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계산을 두 단계로 진행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질량을 몰수로 바꿉니다. 이 과정에서는 몰 질량을 사용을 합니다. 몰 질량을. 그래서 질량 나누기 몰 질량에서 몰수를 먼저 구하고, 일단 몰수가 구해지고 나면 몰수에다가 아보가드로 수를 곱하면 바로 개체수가 얻어지는 것이죠. 지금 이 계산에서 이렇게 몰수를 중간에 얻고 그 몰수로부터 개체수를 구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학에서 나오는 수없이 많은 계산이 이와 같습니다. 먼저 어떤 계산을 통해서 몰수를 먼저 구하고 그 몰수를 가지면
우리가 원하는 최종 양을, 우리가 알려고 하는 양을 얻을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화학 계산에 있어서 푸는 방법이, 과정이 생각이 나지 않으면 일단 몰수부터 구하고 보세요. 그러면 길이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원소에 대해서, 한 가지 원자로 이루어진 원소에 대해서 이런 몰수와 그 다음에 질량과 원자의 개수 계산을 해봤는데, 화합물에 대해서도 똑같이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차이는 화합물의 몰 질량은 주기율표에 나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합물은 원소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앞에서 이미 공부했다시피 화합물의 몰 질량은 화학식 속에 들어있는 원자들의 원자량, 다시 말해서 원자들의 몰 질량을 다 더해주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화합물의 몰 질량을 구할 수가 있고, 화합물의 몰 질량을 구하면 나머지 계산은 앞에서 나왔던 원소에 대한 계산과 똑같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합물의 몰 질량을 구하면 바로 이 그림 3.3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화합물의 질량으로부터 몰수를 구할 수가 있고, 당연히 몰수로부터 또 분자의 개수 혹은 화학식 단위, 이온결합 화합물인 경우에는 화학식 단위의 개수도 바로 구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화합물의 몰 질량은 화학식 속에 들어있는 원소들의 몰 질량으로부터 우리가 구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제 3.4를 한번 볼까요? 예제 3.4와 3.5에 두 가지 화합물의 예가 나와 있는데, 이제 예제 3.4는 공유결합 화합물입니다. 그래서 분자에 대한 문제고, 그 다음에 예제 3.5는 이온결합 화합물이에요. 자, 이산화질소가 나와 있는데 화학식이 NO2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화학을 깊이 배우지 않아서 이와 같이 화합물의 이름으로부터 바로 화학식을, 대부분의 학식은 쓰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건 염려하실 필요가 없어요. 화학을 많이 배우지 않은 학생이 이 화합물의 이름으로부터 화학식을 바로 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화학에 관련된 일을 하게 되면 다루는 화합물의 이름을 알게 되고, 또 자연스럽게 화학식도 알게 되는 거예요. 또 화학을 더 오래 공부하면 이 화학식으로부터 이름을, 또 이름으로부터 화학식을 쓰는 것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학을 많이 배우지 않는 여러분들이 이걸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내가 화학을 잘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 처음 들어와서 같은 과 아니면 같은 모임에 있는 친구들의 이름을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주 만나고 자주 어울리다 보면 이름들을 하나하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화학을 깊이 있게 배우지 않고 이제 막 시작을 했는데, 화합물의 이름으로부터 화학식을 쓰는 걸 못 쓰고, 또 화학식으로부터 화합물의 이름을 붙이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화학을 못한다고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화합물의 이름과 화학식은 여러분들이 이런 관련된 일을 계속 하다 보면 저절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때는 여러분들이 쓰지 못할 이런 화학식들은 화합물 이름에 괄호 열고 반드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이름으로부터 화학식, 또 화학식으로부터 이름을 쓰는 이런 것들을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화학을 못한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 이산화질소는 이제 예전에 도시의 광화학 스모그의 중요한 성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대기오염의 주범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자, 이런 이산화질소 8.92g 속에는 분자가 몇 개나 들어있을까 하는 것이 이 예제 3.4의 내용입니다. 자, 이런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NO2라고 하는 이산화질소라고 하는 이 화합물의 몰 질량을 먼저 구해야 돼요. 자, 몰 질량은 NO2 분자 속에는 N 원자 1개와 산소 원자 2개가 들어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NO2의 몰 질량은 그 속에 화학식 속에 들어있는 원자들의 원자량의 합으로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다시피 질소가 1몰이 들어있고, 따라서 1 곱하기 질소의 몰 질량, 이건 당연히 주기율표에 있는 거죠. 이런 원소의 몰 질량은 주기율표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 곱하기 산소의 몰 질량입니다. 물론 여기 1과 2 다음에는 몰이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가는 게 더 좋겠지만 저자가 아마 좀 운동의 소지가 있어 그런지 쓰지 않고 그냥 1, 2만 썼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기율표를 찾아서 질소의 몰 질량이 14.01g/몰이고, 그 다음에 산소의 몰 질량이 16.00g/몰입니다. 자, 이렇게 숫자를 찾아서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하고, 그 다음에 계산기만 계산하면 바로 NO2라고 하는 화합물은 몰 질량이 46.01g/몰입니다.
자, 이렇게 몰 질량을 구하고 나면 나머지 계산은 앞에서 나왔던 원소에 대한 계산과 똑같습니다. 자, 이제 질량을 이제 먼저 몰수로 구해야죠. 여기 보면 질량 이산화질소 8.92g 속에 들어있는 분자의 개수를 묻고 있는데 질량으로부터 개수를 바로 구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몰수를 구해야죠. 자,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몰수는 질량 나누기 몰 질량입니다. 몰 질량.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이 계산을 하기 위해서 몰 질량을 먼저 구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NO2 8.92g이 0.194몰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몰수를 이와 같이 구하고 나면 그 다음에 개수는 정말 쉽죠. 자, 몰수 곱하기 1몰의 개수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게 바로 아보가드로 수가 되는 겁니다. 아보가드로 수. 자, 그렇게 하면 바로 NO2 분자의 개수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질량이 주어지고 분자의 개수를 구하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좀 답답하게 느낄 수도 있어요. 어떻게 계산하나? 근데 제가 앞에 설명드린 대로 먼저 몰수를 구하고 나면 그 다음은 길이 훤히 보입니다. 자, 몰수 구하는 방법은 질량 나누기 1몰의 질량, 다시 말해서 몰 질량이에요. 이런 분자와 화합물인 경우는 몰 질량을 우리가 분자량이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그게 여러 가지 용어로 사용이 헷갈리면 그냥 몰 질량이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용어만 쓰시면 됩니다. 그 몰 질량이란 말은 원자에도 적용되고 분자에도 적용되고 이온에도 적용되고 이온계랑 화합물에도 적용되고 모든 물질에 적용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몰 질량이란 말이 참 유용한 말입니다. 자, 그래서 질량 나누기 몰 질량에서 이와 같이 몰수를 구하고 나면 그 다음은 길이 훤히 보이죠. 몰수로부터 개수를 구하는 것은 정말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몰수 곱하기 아보가드로 수, 1몰의 개수. 자, 이렇게 해서 바로 우리가 원하는 분자의 개수를 구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눈에 강조하지만 길이 보이지 않으면 몰수부터 구하고 보세요. 몰수부터. 자, 예제 3.5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온결합 화합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흰색 고체인 탄산암모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 화합물의 이름을 듣고 화학식을 대부분의 학생은 못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걸 쓰지 못한다고 제가 여러분들이 화학을 잘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시험을 볼 때는 제가 이렇게 화학식을 드립니다. 화학식을.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직 화학을 많이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합물의 이름으로부터 화학식을 못 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런 물질을 이제 자주 접하게 되면 그때는 저절로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화학식을 쓰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당황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시험 때는 항상 제가 화학식을 드립니다. 함께. 자, 이런 탄산암모늄은 여러 용도로 이용된다고 되어 있어요. 베이킹 파우더, 빵을 만들 때 빵을 부풀게 하는 용도로, 혹은 뭐 소화제 용도, 혹은 후각 자극제. 저는 이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후각 자극제 이런 데 용으로도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A번을 보면 탄산암모늄 41.6g 속에 들어있는 화학식 단위가 몇 개인가 하는 겁니다. 자, 이온결합 화합물은 분자라는 단위가 없어요. 독립된 단위가.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이온결합 화합물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이온결합으로 차곡차곡 쌓여서 거시적인 고체의 덩어리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독립된 단위가 존재하지 않는데 우리는 그 독립된 단위를 전체 단위를 나타낼 수 있는 가장 간단한 화학식으로 표현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화학식 단위라고 부릅니다. 화학식 단위. 우리가 쓰는 이온결합 화합물의 화학식이 바로 이 화학식 단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질량이 주어져 있고 그 속에 들어있는 화학식 단위의 개수를 묻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몰수입니다. 몰수. 자, 몰수는 질량 나누기 몰 질량인데 그렇게 하려면 몰 질량을 먼저 구해야죠. 자,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탄산암모늄의 화학식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탄산암모늄의 몰 질량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화학식을 보면 화학식을 잘 보셔야 되는데 화학식 단위 1몰 속에는 질소 원자가 2몰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수소가 8몰이 들어있습니다. 괄호 안에 4가 있고 괄호 밖에 2가 있기 때문에 그게 곱해집니다. 그래서 8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탄소가 1몰이 있고 그 다음에 산소가 3몰이 있어요. 자, 그래서 주기율표에서 각 원소들의 몰 질량을 찾아서 대입을 하고 그 다음엔 계산만 하면 딱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딱 대입을 하고 그 다음에 계산기만 올바로 두들기면 바로 이와 같이 몰 질량이 구해지는 것입니다. 굉장히 간단하고 주기율표를 보고 이렇게 찾아서 대입하면 되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는 이런 연습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여기 화면에 풀어져 있는
풀려 있는 이 과정을 눈으로 보면서 아, 저렇게 하면 되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연필과 종이를 가지고 이 과정을 한번 딱 써보면 금방 여러분들이 감을 느끼게 되고 이런 계산 방법에 익숙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몰 질량이 구해졌으면 그 다음은 우리는 몰수를 구하는 것이죠. 자, 몰수는 질량 나누기 몰 질량입니다. 이렇게 분수 형태로 꼭 쓰지 않아도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질량 나누기 몰 질량, 좀 전에 구한 나누기 96.09g/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저 질량에 해당하는 41.6g에 해당하는 탄산 암모늄의 몰수가 구해집니다. 몰수가 구해지고 나면 이걸로부터 개수를 구하는 건 정말 쉬운 과정이죠. 자, 개수는 몰수 곱하기 1몰의 개수, 다시 말해서 아보가드로 수가 됩니다. 이것도 이렇게 분수로 쓰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 하면 충분합니다. 자, 이러면 바로 저 질량에 해당하는 41.6g에 해당하는 탄산 암모늄 속에 들어있는 화학식 단위의 개수를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 화학을 많이 공부하지 않은 학생들은 이온계라 화합물에 대해서도 분자라는 표현을 습관적으로 쓰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 대학에 왔으면 이온계라 화합물에 대해서는 분자라고 하는 말을 절대로 써서는 안 됩니다. 이온계라 화합물 속에는 분자라고 하는 단위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화학식 단위라는 표현을 써야 됩니다. 화학식 단위. 자, 그 다음에 B번으로 가서 이 시료에 들어있는 산소 원자는 몇 개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산소 원자. 여러분이 언뜻 여기서 산소 원자의 개수를 어떻게 구하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화학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화학식 단위 한 단위 속에는 산소 원자가 3개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화합물 1몰 속에는 산소 원자가 3몰이 들어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3몰이 들어있다는 걸. 자, 따라서 우리는 탄산 암모늄의 몰수를 이미 구해놨어요. 따라서 산소 원자의 몰수를 금방 계산해낼 수 있는 것이죠. 탄산 암모늄 1몰 속에는 산소 원자가 3몰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몰수에다가 3을 곱하면 바로 산소 원자의 몰수가 되게 되고 거기다가 아보가드로 수를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저자는 약간 계산 과정을 좀 다르게 하고 있어요. 저자는 이미 우리가 이 화학식 단위의 개수를 구해놨기 때문에 이 화학식 단위 한 개 속에 산소 원자가 3개씩 들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 3을 곱해주고 있어요. 3개를. 뭐 굉장히 복잡하게 쓰고 있는데 그냥 곱하기 3 하면 됩니다. 곱하기 3 하면. 그러면 바로 그 속에 들어있는 산소 원자의 개수가 구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화학을 많이 공부하지 않았으면 이런 계산이 익숙하지 않고 또 약간 생소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여기 보시다시피 계산 자체는 정말 단순합니다. 그러나 이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시고 이 계산 과정을 보셔야지 개념을 이해하지 않고 단순히 계산만 보고 아 정말 간단한 계산이다. 이건 뭐 너무나 뻔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나중에 가서 이와 같은 계산이 반복해서 나올 때 개념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혼돈이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량에서 몰수로, 몰수에서 개수로, 혹은 개수에서 몰수로, 몰수에서 다시 질량으로 이와 같은 환산하는 과정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펜과 종이를 가지고 그 다음에 계산기를 함께 가지고 여러분이 직접 계산해보는 이런 훈련을 많이 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미 초등학교 때 사칙 연산을 엄청나게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많이 하실 필요 없습니다. 한두 번만 해보면 금방 감이 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이와 같은 환산 과정을 질량에서 몰수, 몰수에서 개수, 혹은 개수에서 다시 몰수, 몰수에서 다시 질량 이와 같은 환산을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화학을 접할 때 화학이 굉장히 쉬운 학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게 될 겁니다. 자, 이상으로 07 화학 몰수와 질량을 환산하는 그런 양론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